형부, 저 오늘 밥만 재워주세요. 그날 밤 빗속에서 울고 있던 처제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10년 전 그리고 지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여보 왔어요 하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마주 보던 그 자리가 너무 공허해서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을 무디게 만들더군요. 이제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엔 토스트 한 잔과 커피로 때우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으며 저녁엔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지 뭐.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외로움이라는 게 처음엔 날카롭게 찌르지만 매일 느끼다 보면 그냥 배경음악처럼 되어버리더군요. 50대 중반. 회사에서도 이제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딸은 서울에서 자기 생활에 바쁩니다.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저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평소처럼 소주 한 병을 식탁에 놓고 안주 삼아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그걸 보며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그때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배도 아니고 이웃과 교류도 거의 없는데 누가 찾아왔을까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은주? 화면 속엔 캐리어를 끌고 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이 화면으로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동생 은주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랄까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씨? 문이 열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비에 젖은 얼굴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 한마디와 함께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뭐지 대체 무슨 일이? 어서 들어와요. 비 맞고 서 있으면 어떡해요. 저는 당황한 채로 그녀의 캐리어를 대신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현관에 그대로 서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수건. 잠깐만요. 저는 서둘러 욕실로 달려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에게 수건을 건네자 은주는 감사합니다. 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앉아요. 물 한 잔 드릴게요.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물을 한 컵 따라 건넸습니다. 은주는 양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주는 한참을 입술만 깨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저 이혼했어요. 뭐라고? 이혼이요? 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후배랑. 제가 알아채고 따졌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집에서 나가래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이런 개자식이.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조카들도 잘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친정에는 안 가고?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이런 일로 충격드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언니도 없는데 제가 무슨 낯으로. 맞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은주에겐 의지할 친언니도 없는 셈이죠. 형님 말고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정말 며칠만 있다가 갈게요. 방 한 칸만. 은주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솔직히 말하면 여자를 집에 들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것도 처제를. 하지만 이 밤에 비까지 오는데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알았어요.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요. 객실 있으니까 거기 쓰세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은주는 고개를 푹 숙이며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객실로 그녀를 안내하고 깨끗한 수건과 잠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샤워하고 푹 쉬어요. 내일 아침에 얘기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저는 아까 마시던 소주병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처제가 이혼하고 우리 집에 왔다. 뭔가 복잡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복잡해질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나?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나? 하지만 거실로 나가는 순간 그게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계란 굽는 냄새, 커피 끓는 냄새. 뭐지? 10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형부. 주무셨어요? 은주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깨끗하게 머리를 묶고 화사해 보였습니다. 아, 네. 은주 씨는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아침 차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형님 신세 지는데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앉아 계세요.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밥을 퍼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 이런 광경을 봤더라. 자, 드세요. 고마워요. 수저를 들고 한 숟갈 뜨는데 계란말이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김치찌개도 얼큰하니 딱 제 입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다. 형님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쁘네. 아니, 원래 예뻤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처제니까, 동서니까 그냥 그렇게만 봤었는데 왜 오늘따라 그녀의 웃음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형부 회사 가세요? 응, 가야지. 저녁엔 몇 시쯤 오세요? 보통 7시쯤? 그럼 저녁 해놓을게요. 편하게 드시고 오세요. 저녁까지. 은주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편하게 쉬어요. 아니에요. 저 할 일도 없고 신세 지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죠.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뭔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네. 다녀오세요, 형부. 그날 회사에서 저는 일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만 아침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밥, 은주의 웃음, 다녀오세요 하던 그 목소리. 이거 이상한데.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게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가면 또 밥이 차려져 있겠지?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마치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 상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손 씻고 오세요. 응.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니 은주도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는데 자꾸만 은주의 얼굴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주씨.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니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후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정리할 게 많아서요. 이혼 서류도 처리해야 하고 재산 분할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집도 차도. 저는 그냥 나왔어요. 진짜 개자식이네. 형부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정말. 그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안쓰러울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지를 가져다 건넸습니다. 울지 마요. 다 지나갈 거예요. 네. 은주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손을 뻗어 등을 토당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처제인데.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매일 아침을 차려주고 저녁도 준비해줬습니다. 빨래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형부 와이셔츠 다림질해놨어요. 아, 고마워요. 이거 단추 떨어진 거 달아뒀어요. 어머, 그것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불 켜진 집, 차려진 밥, 그리고 어서 오세요 하며 맞아주는 그녀. 이거 위험한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은주는 소파에 앉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면 잠옷차림에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 드라마에 집중하느라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있는 표정. 예쁘다.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은주가 갑자기 저를 돌아봤습니다. 형부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라마 재미없으세요? 아니 재밌어요. 저는 얼른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쳤나 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은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갑자기 은주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요? 저는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주가 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칼에 베었어요. 네, 괜찮아요. 어디 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살펴봤습니다. 검지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구급약을 가져와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손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됐어요.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고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황급히 손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심해요, 은주씨. 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은주는 처제입니다. 아내의 동생. 그리고 이제 막 이혼한 상처 입은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가슴은 자꾸만 그녀를 향했습니다.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그녀의 작은 숨소리, 아침에 마주치는 그 눈빛, 함께 밥을 먹을 때의 따뜻한 공기.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도 은주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응? 저. 너무 오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형부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고시원이라도 알아볼게요. 은주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의식적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네? 은주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이건 너무 솔직했나? 그러니까 집도 넓고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 있으니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갈 생각하지 마요. 하지만 정 부담되면 나중에 생활비 조금 보태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요. 은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뭐요? 저는 그녀의 손을 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돌아서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완전히 빠진 거 아니야?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제에게, 아내 동생에게. 이건 정말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그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향기가 나고 저녁에 들어오면 따뜻한 불빛과 함께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익숙해진 게 있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요. 형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은주가 물었습니다. 응, 별일 없었어요. 그냥 바빴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더 드세요. 그녀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희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처제와 형님이었다면 이제는 뭐랄까 그냥 함께 사는 두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요. 은주씨. 네? 요즘 기분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은주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형님 덕분에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형부. 응? 저, 형부한테 정말 많은 빚을 진 것 같아요. 무슨 빚이에요?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어색했습니다. 가족.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은주도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형님.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화면을 보고 있었죠. 로맨스 영화였는데 주인공 남녀가 점점 가까워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슬쩍 옆을 보니 제 시도이게 속은 주도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혹시 나처럼. 그때 영화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괜히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물 좀 마셔야겠네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은주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도 뭔가 어색했던 모양입니다. 물을 가져온 은주가 다시 앉았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의도한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영화가 계속 흘러갔지만 저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옆에 앉은 은주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은주가 몸을 살짝 기울이더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부, 저 좀 피곤해요. 그래요?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응.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은주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닿는 느낌, 그녀의 체온이 전해지는 느낌.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데.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따뜻해요. 응.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제 어깨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저희는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마주칠 때 은주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을 때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감정이 단순한 동거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은주가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제가. 가만히 계세요. 그녀가 제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넥타이를 매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입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톰한 입술,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보이는 하얀 치아. 키스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쳤나 진짜. 다 됐어요. 은주가 넥타이를 톡톡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형부. 꼭 고마워요. 저는 얼른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실수할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회사 가는 내내 제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치기가 살짝 올라 있었죠. 형부 오셨어요. 은주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응. 술 좀 마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물 갖다 드릴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아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응, 좀. 씻고 주무세요. 은주 씨는 안 자요. 저는 좀 더 있다가 잘게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 술 때문인지 용기가 났습니다. 은주 씨. 네? 여기 와서. 행복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요? 나도. 행복해요. 형부. 은주 씨가 와서 집이 집 같아요. 혼자 살 때는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곳이었는데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형부. 형부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술기운을 핑계 삼아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형부. 그녀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이건 뭐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다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나도 떨려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은주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나는 지금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부,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은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형님한테. 진짜요? 네. 언제부턴가 형님을 그냥 형님으로만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지만 형부.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언니의 동생이고 형님분은 언니의 남편이셨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은주 씨. 사람들이 알면, 가족들이 알면. 알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은주도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은주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형부 옷 넣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은주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옷장에 넣으면 돼요. 네. 그녀가 옷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뒤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그때 은주가 뒤돌아서는데 저희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앗. 은주가 균형을 잃고 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껴안은 채로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은주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몸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도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 네. 이대로. 조금만 있어도 될까요? 네. 우리는 그대로 서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것처럼. 형부. 따뜻해요. 은주 씨도. 형님. 응? 이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나도. 저는 천천히 그녀를 놓아줬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은주 씨, 우리. 형부, 저도 각오했어요. 뭐라고 하든.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좋아요. 나도. 당신이 좋아요, 은주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마이너스. 저는 아쉬움을 감추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전화였습니다. 죄송해요, 은주 씨. 잠깐만요. 네. 전화를 받는 동안 은주는 방을 나갔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 은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분위기가. 하지만 다시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의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은주를 안았던 그 느낌, 그녀의 채온 심장 소리. 키스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톡톡. 노크 소리였습니다. 형부. 주무세요?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앉아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래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형부. 응? 아까. 미안해요. 제가 너무 대담했죠?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형부. 은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형님한테 마음 있는 거. 나도. 진심이에요, 은주씨. 그럼. 우리. 그녀가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방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은주가 제 목을 감싸 안았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은주. 이제 시도 떼어버렸습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형님.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격렬하게.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장마였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저는 우산을 챙겨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자꾸만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은주와 나눈 키스. 그녀의 체온. 사랑해요라던 그 목소리. 진짜 꿈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손가락 끝에 아직 남아있는 그녀의 촉감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빨리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빗물을 헤치며 걸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주는 뭐하고 있을까?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저녁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은주?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나? 그때 현관 쪽에 젖은 우산이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있긴 한데. 은주?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은주, 왜 이렇게 젖어 있어요? 아, 형님,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빨리 옷 갈아입어야죠. 죄송해요. 마트 갔다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니, 왜 안 갈아입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욕실로 가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은주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머리를 닦으면서 보니 그녀의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속옷까지 비쳐 보였습니다. 이건.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은주, 빨리 옷 갈아입어요. 감기 걸려요. 네. 그녀가 일어서려는데 휘청거렸습니다. 왜 그래요? 어지러워요. 좀.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어요. 빨리 옷 갈아입고 누워야 해요. 형부.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빨리 방으로 가요. 저는 그녀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옷. 갈아입어야 하는데. 제가 나갈게요. 갈아입고 이불 덮고 있어요. 형부. 은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혼자는 못 벗겠어요. 뭐라고? 그건. 부탁이에요, 형님. 너무 어지러워서.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진정하라고.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젖은 옷에 손을 댔습니다. 먼저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 아래로 얇은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젖어서 투명하게 비치는 속옷. 이건 진짜 위험한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 들어요. 네. 은주가 팔을 들자 저는 천천히 속옷을 위로 올려 벗겼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피부, 아름다운 곡선. 미친. 진짜 미쳤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은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지도 벗어야 해요. 응. 알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었습니다. 지퍼를 내리고 천천히 바지를 벗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젖어 있었습니다. 은주. 형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픈데. 저는 이성을 붙잡으며 이불을 그녀에게 덮어줬습니다. 일단 이불 덮고 있어요. 내가 옷 가져올게요. 형부.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요? 형부. 미안해요. 저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저도 형부 보고 싶었어요. 온종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은주.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형부? 나도 보고 싶었어요. 온종일.
그리고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부, 저 아픈데. 알아요. 그냥 안고만 있을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안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은주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님, 좋아요. 응, 더 해주세요. 은주, 형부, 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제 목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깊고 더 절실한 키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서툴지만 격렬하게 벗겨냈습니다. 은주, 불 끌까요? 아니요. 형님을 보고 싶어요. 밖에서는 핏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우리의 숨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몸을 탐했습니다. 목덜미 어깨 그 아래로. 아, 형부. 은주가 신음했습니다. 그녀도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가슴배 그리고. 은주. 진짜 괜찮은 거죠? 네. 저 형부이 좋아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뜨거움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때와도 달랐습니다.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형부. 형부. 은주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 은주.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우리의 소리가 섞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땀에 젖은 채로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형부. 응. 저. 행복해요. 나도. 은주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죠? 응. 후회 안 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단 1초도. 저도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핏소리가 그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은주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저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예뻤나? 그때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형부. 일어났어요? 네. 몇 시예요? 아직 이른데요. 더 자요. 형부는 회사. 오늘은 쉴래요. 은주랑 같이 있고 싶어서. 은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형부. 어젯밤. 응. 기억나요? 저. 너무 대담했죠? 아니요. 나도 좋았어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주. 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주가 저를 똑바로 쳐다질 시도에 계속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절대로. 나도. 형부 저. 각오했어요. 뭐라고 하든 어떻게 되든.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형부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저는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은주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우리는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형부가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연인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형부 등 밀어드릴게요. 나도 해줄게.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은주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요. 형님 진짜 요리 못하시네요. 당신이 가르쳐줘야죠. 소파에서 함께 TV를 볼 때도 항상 껴안고 있었습니다. 형부 너무 꽉 안아요. 놓기 싫은데. 저도 좋긴 한데. 숨이 막혀요. 밤이 되면 당연히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은주. 네 형부. 오늘도. 예쁘네요. 형부도. 멋있어요. 옷을 벗기고 키스하고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하나가 되는 시간. 아. 형부. 거기. 좋아요. 여기? 네. 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은주. 내가 너무 거칠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해주세요. 불을 끈 어둠 속에서 때로는 불을 켠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형부.
부끄러워요. 왜? 난 당신 몸이 너무 예쁜데. 형부. 우리는 끝없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소파에 누워 뒹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제품에 안겨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형부. 응?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처남과 처제가 사랑한다는 건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난 행복해요. 당신과 있으면. 저도요, 형부. 저도 너무 행복해요. 은주가 몸을 돌려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이 행복이 언젠가 깨질까봐. 깨지지 않을 거예요. 형부. 내가 지킬게요. 당신을, 우리의 사랑을.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 키스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졌습니다. 은주. 형부. 또 하고 싶어요. 방으로 갈까? 아니요. 여기서요. 여기서? 네. 소파에서. 그녀의 뺨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하얀 피부를 비췄습니다. 아름다워. 형부. 우리는 소파 위에서 햇살 아래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형부 이거 좋아하시죠? 살까요? 응 사자. 마트를 돌아다니는데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은주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담아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커플 보기 좋네. 나이 차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거 흔하잖아. 은주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만 행복하면 돼.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형부 칼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걱정쟁이. 저번에 다쳤잖아요. 그건. 그때 정말로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어? 형부.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은주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 바를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녀가 정성스럽게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조심해야죠. 다치면 제가 걱정되잖아요. 알았어요, 은주 선생님. 놀리지 마세요. 그녀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저는 그녀의 뺨에 입 맞췄습니다. 뭐해요, 형부? 귀여워서. 어휴. 저녁이나 만들어요. 하지만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몸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만지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느끼는지. 은주 여기 좋아하죠? 아, 네. 형부.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반응 보면 알죠. 형부. 계속. 해주세요. 저는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사랑했습니다. 형부. 형부. 그녀가 제 등을 긁으며 신음했습니다. 은주. 나도. 좋아. 우리는 땀에 젖은 채로 서로를 끌어안고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아. 형부. 은주. 그리고 나서 서로를 꼭 안고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형부. 매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하면 매번 처음인 것처럼 떨려요. 저도요. 은주가 제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뛰고 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형부.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매일 밤 나누는 말이지만 매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깨면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가장 행복했고 밤에 잠들 때 서로를 안고 있는 게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형님 커피 드셨어요? 응, 맛있어요. 오늘 회사 일찍 들어가세요? 응. 오늘 미팅 있어서. 그럼 점심 도시락 싸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은주가 와서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녁에 보자고.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에게 깜짝 선물을 사가려고 백화점에 들렀죠. 목걸이가 어울릴까, 귀걸이가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예쁜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은주가 좋아할 만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오늘 저녁에 줘야지.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주,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나? 거실로 들어가니 은주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주?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서둘러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온 협박 문자. 은주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내 형부 집에서 산다며? 둘이 뭐하고 지내는지 다 알아. 사진도 있어. 너희 둘이 마트에서 손잡고 다니는 거. 이거 가족들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형부랑 처제가 그런 사이라는 거 알면? 재미있겠는데?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의 위자료 포기했지? 그거 다시 협상하자. 3억 내놔. 그럼 입 다물어 줄게. 아니면 너희 스캔들 온 가족한테 다 퍼뜨릴 거야. 내일까지 답해. 아니면 바로 보낸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형부. 어떡해요? 은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형부까지. 아니에요, 은주.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들이 알면.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은주의 어머니, 아내, 부모님, 제 아이들 모두가 저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처제와 바람났다고. 은주. 형님. 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면 형님은 괜찮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되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나쁜 사람? 나는 뭐예요? 나도 같이 한 건데. 하지만 형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래도 제발 형부만이라도 지켜야 해요. 은주가 제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저 짐 쌀게요. 은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짐을 쌌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주. 제발. 형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디 갈 건데요? 고시원이라도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형부. 응. 저 정말 행복했어요. 형님과 있었던 시간. 나도 잊지 않을게요. 평생. 은주. 그녀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뒤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사랑했어요, 형님. 정말로. 나도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은주의 방을 가보니 모든 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떠난 거였습니다. 은주. 저는 그녀의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 어디 있어요? 연락 주세요. 제발 대답만이라도 해줘요. 걱정돼요. 제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은주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주. 저는 소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응, 괜찮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가보세요. 걱정되네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은주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누구지? 힘겹게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은주. 저는 미친 듯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 형님.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 정말 못 참겠어요. 은주. 형부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현관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은주, 다시는 떠나지 마. 네. 다시는 안 갈게요. 우리 같이 이겨내자. 네. 형부. 그렇게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 남편의 협박은 여전히 유효했고 내일이면 그 폭탄이 터질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부. 무서워요. 나도. 하지만 형부와 함께라면 응, 우리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절실하게 사랑했습니다. 은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형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은주의 손을 잡고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형부.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너도 집에서 조심하고. 형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회사에 도착해서 저는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은주가 걱정됐고 전 남편이 정말 협박을 실행할지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은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부,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지금 아버지 집 앞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집 앞이라고? 왜 갑자기? 들어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 우리 아들이 집에 간대. 빨리 어디 나가 있어. 네? 갑자기요? 빨리. 설명은 나중에 할게.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 좀 하겠습니다. 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젠장. 늦었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 나갔구나. 아버지.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모가 왜 여기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편한 옷차림으로? 은주는 잠옷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차림. 망했다. 그게 이모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같이 사신다는 사정?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은주가 마트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소파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키스하는 사진.
어떻게? 이거 이모부한테서 받았어요. 내 아버지가 뭐하고 지내는지 보라면서. 그 새끼가.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모랑 엄마 동생이랑. 아들아.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이모도. 어떻게 언니 남편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이모 탓하지 마. 내 잘못이다. 아버지 잘못이든 이모 잘못이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외할머니한테 제 시도이 계속 또 말씀드릴 거예요. 누나한테도요. 안 돼. 은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발. 어머니는 편찮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 몰래?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도 꿋꿋하게 사신 거. 아들아. 근데 이게 뭐예요? 처제랑 엄마 동생이랑.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지금 외할머니 댁에 갑니다. 그리고 누나한테도 전화할 거예요. 아들아. 제발.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아버지. 제발. 어머니한테만은. 어머니가 아셔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형부. 제가 나쁜 여자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시간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응. 오빠한테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미안하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모랑. 미안해. 외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이에요. 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대요. 내가 지금 간다. 오지 마세요. 뭐? 외할머니가 아빠 얼굴 보기 싫대요. 이모도요. 당분간 나타나지 말래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동생이랑.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형부. 어머니가. 은주도 전화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은주. 저는 그녀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은주. 제발. 만지지 마세요.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어머니를. 가족들을. 은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서. 왜 저는. 우리가 사랑했잖아. 사랑이요? 은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게. 형부. 저 떠날게요. 안 돼. 이젠 정말로 떠나야 해요. 이러다간 다 망가져요. 은주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30분 후 은주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은주. 형부, 이번엔 진짜 끝이에요. 제발. 만나지 마요. 연락도 하지 마요. 은주. 형부. 가족들한테 가세요. 용서 빌고. 다시 예전처럼 사세요. 당신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은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이제 잊을게요. 형님을. 거짓말. 아니에요. 잊을 거예요. 잊어야 해요. 그녀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주. 저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형부.
싫어. 놓기 싫어. 형부. 은주가 제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나도.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는 게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형부.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 은주. 빈집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면회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은주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가족도 잃고 은주도 잃고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취해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멘트만 나왔습니다. 은주. 은주.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처음 왔던 날처럼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주병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저는 씻지도 않은 채로 지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띵동 마이너스. 누구지?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왔니?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쓰레기, 술병, 지저분한 모습.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가줘. 보기 싫을 테니까. 아버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답게. 아버지답게.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답게. 난 이미 아버지 자격을 잃었어. 너희한테도 장모님한테도 다 잃었어. 아들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모 소식 들었어요. 은주?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 있어? 지방으로 갔대요. 완전히 연락 끊고. 외삼촌이 알려줬어요. 이모가 많이 힘들어한대요. 당연하지. 다 내 탓인데. 아버지.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셨는지. 미안하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하신 거라는 건 알겠어요. 뭐? 집에서 이모 보면서 아버지가 이모 보는 눈빛. 진짜였어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더 슬퍼요. 아들아.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이렇게 무너지지 마시고. 어떻게 정신을 차려. 외할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정말? 네. 그리고 아버지 만나고 싶대요. 나를? 네. 할 말이 있대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봐. 그래도 가셔야죠. 그게 예예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씻으세요. 그리고 집 정리하시고. 응. 내일 제가 다시 올게요. 외할머니 댁에 같이 가요. 알았다. 아들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폐인 같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은주.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들과 함께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각오하세요. 알아. 외할머니가
많이 화나셨어요. 당연하지. 장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보지? 아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너라. 장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너라.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나갔습니다. 장모님과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개 들어보거라. 죄송합니다. 고개 들라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큰딸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죽어서도 편히 눈을 못 감겠구나. 죄송합니다. 은주도 내 딸인데 어떻게? 장모님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했니? 은주를? 네. 진심으로? 네. 진심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구나. 거짓이었으면, 그냥 실수였으면, 용서하기라도 쉬웠을 텐데. 어머님, 너희 둘이 진심이었다는 게, 그게 더 아프구나. 장모님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은주는 어디 있니? 모릅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미한테도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너희를 용서해야 할까? 어머님, 솔직히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행복했다면, 어머님, 그 애가 너랑 있을 때 행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미로서 딸의 행복을 빌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용서한다는 게 아니다. 네.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거다. 너희 둘의 마음을. 어머님, 은주를 찾아라. 네? 찾아서 데려와라. 그 애 혼자 두면 안 된다. 하지만 어머님이 괜찮다. 내가 허락한다. 어머님, 대신 장모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평생 은주를 지켜라. 아프게 하지 마라. 그 애가 웃을 수 있게 해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은주를 데려와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은주를 찾아오래. 정말요? 응, 허락하신대.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전 여전히 이해가 안 가요. 미안하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허락하셨으니 저도 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요. 아들아, 대신 이모 평생 지켜주세요.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꼭.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모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모르겠어. 연락처도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외삼촌한테 물어볼게요. 고맙다, 아들아. 가요, 아버지. 이모 빨리 찾아야죠. 며칠 후 아들이 연락을 줬습니다. 아버지, 이모 있는 곳 알아냈어요. 어디야? 경상남도 작은 도시예요. 거기 고시원에 있대요. 주소 좀 문자로 보낼게요. 빨리 가세요. 고맙다, 아들아.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은주가 여기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김은주 씨 있나요? 302호요. 근데 지금 없을 거예요. 어디 갔는데요? 바닷가요. 매일 저녁마다 거기 가요. 바닷가. 어디쯤이요? 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방파제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은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주. 그녀가 뒤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형. 형부? 응. 나야. 어떻게 여길 찾았어? 너를. 은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왔어요? 돌아가세요. 싫어. 형부.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로. 형부. 은주. 나랑 같이 가자. 안 돼요. 우린 안 돼요. 어머님이 허락하셨어. 네? 장모님이 너를 데려오래. 내가 평생 지키래.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진짜야. 아들도 더 이상 반대 안 해.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주. 사랑해. 진심으로. 형부. 나랑 같이 살자.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제발, 제발 나한테 와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부. 왜 이러세요?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로. 은주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형부 없이는 못 살아요. 은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바닷가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은주. 네. 나랑 결혼해줘. 네.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 은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너랑이면 뭐든 괜찮아. 형님. 사랑해 은주. 평생 사랑할게. 저도 사랑해요 형부. 평생.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끝까지 함께하기로. 한 달 후, 저희는 작은 해안마을에 집을 얻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 은주 지키겠습니다. 아이들도 배웅해줬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아들아. 이모 건강하세요. 고마워. 미안하고.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딸도 와서 안아줬습니다. 아빠. 처음엔 정말 이해 안 됐는데. 미안해, 딸.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고맙다. 그렇게 저희는 떠났습니다. 새로 얻은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산책 가야죠. 은주가 이불을 확 걷었습니다. 에이, 빨리요. 저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형부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매일 이렇게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같이 자고.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저희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조깅을 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은주 등 밀어줄까? 네, 좋아요. 함께 아침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형부 계란말이 먹을래요? 응, 당신이 만든 거면 다 좋아. 그럼 많이 해드릴게요.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은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형부 이거 봐요. 우리 집 그렸어요. 와, 잘 그렸네. 액자에 넣어볼까? 정말요? 부끄러운데. 예쁜데? 걸자. 저녁이 되면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해 먹을까? 생선구이 어때요? 마트에서 싱싱한 거 샀어요. 좋지. 같이 하자.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은주는 항상 제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형부 따제 시도이 계속 뜻해요. 나도 따뜻해.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니까. 사랑해요 형부. 나도 사랑해. 그리고 밤이 되면 당연히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형부. 응?
오늘도 안아주세요. 그럼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은주. 네, 매일 사랑해. 저도요. 우리는 키스하고 서로를 더듬으며 천천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형님, 좋아요. 나도. 이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평생 함께 할 거니까요. 은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절정 후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매일 밤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받아들여줬습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금슬이 참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 왔구나. 이모도 안녕하세요. 어서와. 밥 먹었어? 아직이요.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은주 덕분이지. 이모도 예뻐지신 것 같아요. 어머 고마워. 은주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외할머니가 안부 전하래요. 그래?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두 분 보고 싶대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도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네. 이젠 많이 마음을 정리하신 것 같아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모 울지 마세요. 외할머니도 두 분 행복한 거 원하세요. 고마워.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가보자. 네, 형부. 다음 주 저희는 장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너라. 장모님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울면서 안겼습니다. 그래. 이제 다 괜찮다. 울지 마라.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미안해하거라.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 장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은주 잘 지켜주고 있지? 네, 평생 그럴 겁니다. 그래. 믿는다.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게 다행이다.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단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너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장모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큰딸도 하늘에서 용서했을 거다. 어머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바람이다. 네, 어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 손님,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케이크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할게. 저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았네. 그러게요. 피곤하죠? 괜찮아. 당신이랑 하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 저도요. 은주가 제게 안겼습니다. 형부. 응? 행복해요. 정말로. 나도.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우리 함께니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주방에 서 있습니다. 은주가 커피를 내리고 있고 저는 토스트를 굽고 있습니다. 형부, 커피 드세요. 고마워.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고 있습니다. 은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형님. 그녀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처음엔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세상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형님, 뭐 생각해요? 응? 아무것도. 그냥 당신이 예뻐서. 오늘 왜 이래요? 매일 예쁜데? 어휴, 오글거려라. 하지만 그녀도 웃고 있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지만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형부. 응?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도. 우리는 키스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카페로 향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카페는 마을에서 유명해졌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 정말 좋네요. 주인 부부도 보기 좋고.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 보면 부러워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를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왜?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네. 병원에 가봐야 확실하겠지만.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님.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야. 네. 우리 가족. 우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까지 우리를 축복하니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인생이구나. 아내를 잃고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제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매일 듣는 말이지만 매번 가슴이 뛰어오릅니다. 나도 사랑해 은주. 평생. 평생. 내 평생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평생.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